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여러분. 원장 한상희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치아 교정 중에 치아를 뽑아야 되는 발치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교정 중 발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정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는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삐뚤삐뚤한 이유는요, 입안에 치아가 가지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치아를 배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입안의 공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발치는 가장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할 때는 하나의 요소만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정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요, 정밀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정밀 검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위턱과 아래턱뼈의 위치, 그리고 치아 배열에 필요한 공간, 입술의 위치나 치아의 위치 및 충치나 잇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요, 발치가 꼭 필요한 아주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발치 교정을 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심하게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신 경우입니다. 교정치료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이긴 한데요. 치료가 끝난 후에 안무도 예뻐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치아를 배열하고 나서 심미적으로 입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앞니가 뻗어져서 안모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발치 교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나 입술이 앞쪽에 위치하거나 앞니가 많이 뻗어진 경우입니다. 위쪽만 튀어나와 있거나 주걱턱처럼 아래쪽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흔히 부르는 돌출입처럼 위아래 모두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각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발치를 진행해서 치아나 입술을 뒤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많이 뻗어진 치아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치아의 각도나 입술 위치가 환자분의 분위기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발치 교정 후에 환자분이 느끼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외에도 앞니가 닿지 않는 전치부 개방 교합이나 충치나 잇몸 문제로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치 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모가 악화되는 경우인데요. 입이나 치아가 앞쪽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예바에는 재교정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경우 교정 후에 입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인다, 입을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정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치아가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뻗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불량해질 수가 있고요.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많이 보이거나 치아 뿌리가 보일 수 있는 치은퇴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치 교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치를 하게 되는 치아는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입니다. 이 치아는 송곳니 바로 뒤쪽에 있는 치아인데요. 동일하게 생긴 치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어금니와 두 번째 작은 어금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가장 많이 뽑게 됩니다. 하지만 구강 내에 이제 충치나 잇몸 등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발치가 필요한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요, 해당 치아를 우선적으로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치료의 양 혹은 빼야 하는 이의 개수를 최소화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교정치료에서 진행하게 되는 발치는 매복된 사랑니를 뽑는 것과는 좀 다른 발치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본인이 느끼시는 고통의 정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 부분이고요.
뽑고 나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발음을 하실 때 큰 지장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이셨고요.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권유받았다고 하시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입이 나와 보이는 이유는 위에 입술이 나와서 나와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래 턱이 작기 때문에 나와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분 같은 경우에 발치를 진행하게 되면요, 위에 입술이 많이 꺼져 보이고 나이가 들면 치아가 입술을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합주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발치로 배열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는 배열이 아주 잘 되어서 보시면은 위아래 입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윗입술이 나와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굉장히 안모 변화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다음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구강내만 본다고 하면 비발치로도 충분히 배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요, 돌출이 때문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나 안모 사진을 보면 치아와 입술 모두 앞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중간중간에 입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주변에서도 이미지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인 인비절라인 장치로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브라켓 교정 장치 치료와 치료 기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발치 교정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좀 나온 것 같다, 혹은 발치가 정말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흔히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치료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예뻐 미소 바른 이 치과